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투자에서는 오늘 2025년 1월 9일입니다. 예, 오늘 목요일이고요. 가치투자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한국 증시가 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많이 힘내고 있고, 예, 화이팅 한국 증시. 2025년 시작한 지 한 열흘도 안 됐지만, 네, 근데 글로벌 1위. 예, 작년에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이제 1위까지 하는 거긴 하지만 예, 조금 더 가줘야 당당한 일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좀 시장이 좀 살아나나 싶긴 한데 뭔가 찜찜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미국 증시가 좀 올랐다고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는 근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금리, 네, 자본시장의 꽃, 예, 자본시장의 캐피탈리즘의 플라워, 예, 이쪽들이 아무래도 좀 발목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물론 섹터도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희 생활이 경제 생활이 금리와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의외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오는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을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금리의 변화 이거 예측하는 거 예, AI도 못합니다. 신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낱 잔잔말인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어떤 변화가 들어가려면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올지 요거를 좀 한번 요거 저거 요모조모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금리가 안정받으면 또 저희가 사야 될 게 또 성장 쪽의 변화가 다시 한번 또 와르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건 와르르가 아니군요. 훅 올라가겠죠. 예, 그런 것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많이 찾아보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단기물도 있고 장기물도 있고 근데 기본으로 10년짜리를 많이 중심으로 보죠. 네, 그래서 약간 중기 장기도 뭐 30년짜리도 있고 그런데 뭐 단기는 2년 5년짜리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뭐 어렵게 설명해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예, 저희는 그냥 아주 쉽게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기조로 봤었을 때 10년물 국채금리가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요. 예,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그냥 아유 뭐 그런가 보다 트럼프 당선되고 그다음부터 당선된 기미가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나왔었죠. 그런 쪽에서 금리 인하기인데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지? 라고 하는 고민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쭉 나올 때 첫 번째 일단 미국은 강하다. 미국의 강한 경제 체력들, 예, 지금 최근에 나오는 것 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만큼 강한 성장을 보여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예, 그랬던 배경들은 일단 이제 자금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냉전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냉전입니다. 그냥 뭐 많은 얘기는 안 해도 냉전이죠. 예, 미국 그리고 또 거기다가 미국과의 동맹국 그리고 또 그 나라는 이제 견제하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신냉전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예, 계속 압박을 하고 다 우리로 들어와. 예, 우리한테 와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축이 되는 미국 쪽에 대해서 또 이제 자금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도 생각보다 강합니다. 거기다 그만큼 돈을 쏟아붓는 거죠. 근데 자 강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그러면 달러가 기축통화인 달러가 강하게 되는 것도 이런 현상들의 근거가 나오고 있지만 막상 미국의 재정을 보게 되면 돈을 찍어서 푸는 구조다 보니까 저게 강한 걸까라고 또 의문도 들어요. 이런 걸 파고들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뭐 미국 부채는 뭐 경단입니다. 예, sir, 예, 이런 단위로 나가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그렇다고 또 미국으로 자금 그만큼 그나마 체력이 된다고 해서 막 하는 것도 찜찜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런 상황들 쪽에서 미국만큼 강한 지금 체력을 보이는 국가가 어디겠느냐 라는 쪽이다 보니까 계속 또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연준입니다.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기조가 금리 인하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의 입장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한 11월, 12월 이때쯤 되면서부터 쭉 하락하던 PC 지표 마찬가지고 또 CPI도 마찬가지고 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이렇게 딱 했다가 살짝 돌리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 봐라 물가가 예상했던 만큼 떨어지는데 제대로 안 떨어지네. 그러면은 우리 일단 금리나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죠. 이게 제일 또 시장의 발목을 잡는 거죠. 세 번째 뭐냐? 예, 또 트럼프 선생님, 네, 트럼프의 정책적인 불확실성. 네, 과거 1기 때도 그랬지만은 재정을 그때 뭐 2기 때도 2기가 아니라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돈 푸는 정책이 중심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의 재정이 그래도 안정적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클린턴 그쪽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도널드 레이건 그다음에 트림 그래도 좀 재정을 좀 건전하게 좀 타이트하게 했다라고 하면 그쪽까지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다 그냥 펑펑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때 트럼프 쪽에서도 일기 때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 일단은 약간 법인세 깎아주고 거기다가 소득세도 좀 내려주고 약간 좀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또 그렇게 함으로 돼서 경제를 활력을 살리겠다라고 했던 그런 논리들이 이게 그러니까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고 세금은 깎아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재정에 대한 악화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 연조를 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는 속도를 줄일 것이다. 라는 쪽들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빠르게 저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앞에 쪽 다 흐름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4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고 물가 잘 안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나왔던 그 부분까지 지금 다시 들어와 있습니다. 4.7대죠. 그리고 또 30년 물 같은 경우는 지금 4.95, 4.9대가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의 기준이라고는 5%대.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과거에 흐름 봤을 때, 그러니까 2000년도 초반 때 나왔던, 그러니까 즉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기조가 나오다가 이번에 다시 쭉 올라가서, 그러니까 즉 지금 그 코로나발 나왔던 여러 가지 물가 자극을 했던 부분들까지 해서 그때 뭐 찍었던 5%대 근접들이 또 지금 시도가 될 그런 모습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빠지는 거죠. 물가도 잘 안 빠지고 그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빠지는데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기조 쪽에서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 멈춰가야, 그러니까 즉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금리가 이렇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금리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다음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그동안까지는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걸 즐겨했습니다.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그래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었고 그 번 돈 가지고 그냥 지금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선생님이 그냥 굳이 내가 여기서 뭘 하느니 그냥 단기물 가지고 따박따박 넣어도 연간 얼마가 버립니까? 연간 뭐 지난번 같은 경우는 거의 5% 이상 버는 그 정도 말고 이 정도 나 만족해. 현금 가는데 그 정도 금리 나오다 보니까 나 만족해. 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 정도까지 번 돈 가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걸 가지고 또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또 AI 투자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번 돈 가지고 거기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아주 선순환 구조. 빅테크 기업들은 아주 해피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가 올라갔었을 때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던 게 중소형 쪽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만약에 이제 5%다라고 했을 때 이게 끝이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의 가상금리가 보면서 조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적어도 중소형 입장 쪽에선 그렇게 비싼 자금을 조달을 해서 그래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 국면이다 보니까 만만치 않게 또 회사 운영도 좀 어렵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대로 조달 비용만큼의 어떤 수익을 못 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5% 플러스 알파 만약에 7%에서 8%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그러면 7, 8% 정도는 돼야 이 회사가 그냥 그나마 간신히 고금리를 버티는 쪽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수두룩하게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는 거겠죠. 이런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컸는데 이번에 금리가 내리다 보니까 좀 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중소형주 쪽들이 기대감으로 랠리를 많이 보였었죠. 특히 이게 어떤 중소형주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주 중소형주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유동성 랠리를 주도했던 우주, 로봇, 드론, 자율주행, AI 에이전트, 양자 컴퓨터 이런 종목들 이게 미국에 지금 주도했었던 섹터죠. 저희 이것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저희도 한국인 서학개미 분들 또 저희도 작년에 주식이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미국 쪽은 자구려면 계속 올라갔어요. 대표적인 팔랑티어 이거 쭉 올라갔었고 게다가 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참 이런 회사 알지도 못하던 회사였는데 아이온큐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뭐 시총부터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아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주가 올라가니까 다 따라갔었던 거고 뭐 리에티 컴퓨팅 뭐 이런 것들 다 한번 해보자 차트 이뻐 라고 했던 것들이 이게 지금 무너지는 구조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 정도 금리가 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금리가 하락할 걸 보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이런 쪽들은 그동안에 뭐 밸류가
밸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통 이제 PR 20배를 주던 게 금리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더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막 나왔던 부분들이 이게 막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더 이상 못 주고 금리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실제금리 올라갔는데 야 그동안 지금 줬던 20배도 많아. 이거 또 깎아야겠어. 라고 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시장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높이 앞으로 더 낮은 금리로 해서 오히려 지금 성장을 하고 거기다가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뭐 이런 쪽으로 봤던 것들을 이거를 더 이상 못 주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갔던 것들이 이런 유동성을 바탕으로 갔던 중소형주들이 팍 꺾이는 현상들이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지금 어제만 하더라도 뭐 아이온큐 막 장중에 뭐 30-40%씩 막 빠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왔던 게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못 잡으면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기조가 나왔었을 때 근데 또 하나 조금 더 특이한 거는 미국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국가들 볼까요? 다른 국가들 보게 되면은 지금 아까 또 봤을 때 중국 한번 볼까요? 중국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구야 최근 1년 동안의 금리가 그냥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금리는 이제 한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자체적인 체력들을 많이 또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었을 때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금리가 빠지는 것도 문제고 급등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빠지는 것도 원인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금리가 하락한다, 중국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지금 중국을 바라보기에 생각보다 그렇게 그만큼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간 지금 올해 침체 국면들이 갈 것이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온다라는 것들 보게 되면 중국 금리가 저렇게 저점대로 내려가는 거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요인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런 것도 지금 보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미국채들 이거를 지금 미국의 채권들을 그냥 한때 한 10년 전 대비 그러니까 10년 전 대비해서 지금 보유량이 거의 뭐 지금 빌리언이니까 계산은 1300으로 내가 볼게요. 거기서 800까지 보유량이 거의 반토막 아마 지금 작년 말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거의 기존 대비해서 반토막 났을 겁니다. 그만큼 이거 다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도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중국이 갖고 있던 거를 팝니다.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죠. 매도 거래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급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럼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더 자극을 받는 거죠. 미국은 그랬으면 지금 우리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지금 냉전 시대인데 미국 국채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어. 던져! 라고 하고 뭘 하느냐? 금을 사고 있고 중앙은행 입장 쪽에서 그리고 코인은 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금을 더 많이 사고 비축하는 쪽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나는 것도 미국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들의 하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볼까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입찰을 보게 되면은 수요가 부진합니다. 지금 1월 8일 날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낙찰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부진하게 되면 이번에 국채 입찰이 이 정도 해야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금리 그러니까 국채에 대해서 이자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채권말에서 이자를 줄 판이에요.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는 계속 또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장 반응들은 잠깐만 금리 더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굳이 여기서가 지금 이 가격을 이 정도 뭐 한 4.6이면 4.6에 고정시켜야 되겠어. 이러다가 만약에 금리가 5% 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더 떨어지는데 내가 여기 입찰해봤자 좀 잘못하게 되면은 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굳이 이거를 입찰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안 좋습니다. 그럼 수요가 안 좋게 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고 하는 현상들이 더 자극을 10년물 국채 지금 유통되는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도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지금 아니 중국은 계속 팔고 있는데 뭐 이런 쪽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이런 것도 같이 분위기가 맞춰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하나 보게 되면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또 그거 한번 볼까요? 영국은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히려 사상 거의 최근 들어서 거의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럽들이 다 이래요. 유럽은 국채 금리가 막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또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 쪽으로 나가죠. 그런데 안 좋다 보니까 지금 ECB는 금리를 계속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리는데 우리 유동성은 조금 더 보강을 시킨다고 하지만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내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제대로 잡혀가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앙은행의 흐름들과 실질 경기와는 좀 다르게 금리는 또 올라가는 현상
되게 특이해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또 경제 체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좀 생각하는 게 또 다르네. 그러니까 각자 사정이 다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 쪽에서 어떤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지금 글로벌 상황에서 이것저것 다 변화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결론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일단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아까 보았던 것처럼 금리의 피크가 한번 나와서 이제 그거를 미리 선반영해서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 많은 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물가 잡는 데 실패를 하고 그리고 또 금리가 계속 높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가 인기 없던 거랑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면은 아마 1, 2년 차 때 이렇게 쭉 보다가 트럼프가 나온데 여전히 뭐 물가 못 잡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인기가 확 떨어지겠죠. 그럼 정책이 뭐가 될 리가 없습니다. 요거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연준을 압박을 해서 금리 내려라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거기다 걔들이 또 갈등만 일으킵니다. 이러고 별로 시장이 안 좋아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기하는 관세 관련된 쪽들을 그냥 위험만으로 하고 좀 생각보다 좀 줄이는 거 아닐까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하게 또 못하는 게 아니냐 싶은데 요즘 보게 되면 트럼프 거의 관세는 달고 살죠 입에. 예. 자꾸 그러면 교울 관세 때린다? 예.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 있는데 내가 같은 T자로 시작해. 트럼프의 타리프, 예. TT, 예. TG, 예. 뭐, 예. 지금 ENFP처럼 트럼프도 T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관세에 대한 쪽들이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 뭐 이런 쪽도 나오는데 그건 이제 가봐야 됩니다. 그럼 그렇게 시장이 생각을 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게 못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금리는 피크아웃되고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은 보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나마 이번 주 하루 이틀 뒤에 금요일날 가게 되면은 그게 나오죠. 또 고용지표 나오면서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야 이게 좀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하 계속 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펼쳐봐야 됩니다. 시장 반응 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제 장중에 이렇게 팍 튀었다가 꺼지는 현상 이런 어떤 피크아웃 징후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확인이 돼야 이제부터는 5% 가는 게 아니라 한 4.8 정도쯤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징후가 나왔어 라고 바뀌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그러면 그동안에 좀 떨었던 다시 이제 종목들의 변화가 조금씩 좀 움직이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성을 움직이고 있던 유동성 관계 움직이는 테마주들 그런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엔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태세를 갖추지 않을까 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가 좀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변화 특히 이번 고용지표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용지표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이제 확실한 거는 1월 20일 취임하고 그때 이제 당장 뭐 20개 중에서 11개는 바로 행정명령 이어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서 생각보다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그러면 되게 주르륵 하고 반락이 나오고 있죠. 그거까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은 금리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체크해야 되는데 심정은 그래요. 제일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거의 고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고 시장은 또 미스터 마켓은 그냥 훅 들어올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어떤 섹터와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할 준비 하시자는 쪽으로 한번 오늘은 섹터도 있겠지만 큰 거시적인 흐름 쪽에서 이것저것 갔다 와서 한번 현실을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런 시간 언제 한번 가져볼까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이었네요.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 다시 그냥 거시적인 것 안 할래요. 분명히 조회수 안 나올 거. 여기 보다가 뭔 소리야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섹터와 종목적으로 또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을 다음부터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그냥 들어봐 주세요. 그렇구나. 어려운 거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구나. 한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빨리 들어갈게요. 재미없으실까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또 다음 아마 주말 때 쩐시황 때 만나 뵐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시장 얘기를 섹터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매매하실 수 있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